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번 랩 세미나 시간에 소개해드릴 논문 주제는 데이터 드리븐 컬러 마니폴드라는 이제 올해 토브에 실린 논문이고요. 이제 이번에 시그래프에도 같이 이제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 논문 자체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제 계속 연구를 계속 제 석사 논문에 맞춰서 세그멘테이션 하다 보니까 너무 한 분야에만 좀 빠지지 않나 싶어서 조금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가볍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논문을 읽어보고 좀 찾아봤는 논문인데요. 이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정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 그러니까 공학적인 문제와 어떤 아티스트간 문제를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없는지 좀 찾아보고 보게 된 논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요새 현재 이제 데이터 드리븐 이제 어프로치 자체가 이제 조금 추세가 되고 있고 이제 그 추세에 맞게 또 연구가 진행돼서 한번 논문을 좀 관심 있게 읽어봤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컬러 코디네이터 자체가 뭐 RGB, 뭐 HSV, LLV, YIQ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컬러 코디네이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들의 공통점은 이제 3D 디멘전을한 컬러 코디네이터라는 문제점이 있고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하나의 슬라이드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평면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보시는 것부터 약간 좀 편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런 컬러 셀렉션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인터페이스가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풀고자 하는 문제도 분명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3D에 있는 이제 컬러 이제 코디네이트를 1D나 2D로 이제 줄이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이미지들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디멘전을 줄여보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인터넷 이미지에서 이제 바나나라고 이제 치게 되면 이제 바나나 이미지들을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샘플 컬러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1D나 2D의 이제 컬러 팔레트를 구성하겠다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먼저 리절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스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HSV 코디네이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자체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색상도 좀 리저너블하지 않고 뭐 이렇게 컬러를 찾아 나가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만들어낸 이제 2D의 팔레트에서는 이제 어느 컬러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리저너블한 뭐 이런 색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1D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백인, 뭐 황인, 뭐 흑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컬러를 스타일라이즈해서 할 수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선셋 이미지에서는 이제 HSV에서는 이렇게 좀 컬러를 찾아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1D에서는 반풍경도 나타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갛게 물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컬러 팔레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낸 소스 데이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 구글에서 뭐 다들 한 번씩은 뭐 이런 거 다 해봤을 거예요. 이제 선셋 이미지를 이제 검색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선셋 이미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에 있는 컬러들을 다 취합해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컬러 팔레트를 이제 만든다는 게 이제 컨트리뷰션이고요. 이건 아까 레퍼런스 이미지로 이제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용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컬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존의 연구 방법은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문은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요 이미지 하나를 이제 컬러 레이징 하는데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제 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한 12개 정도, 열 몇 개의 이제 캔디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유저가 원하는 느낌의 그 이제 이미지를 한 2개 정도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이미지의 컬러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다시 서치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컬러를 찾아가는 형태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냈는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디멘전을 줄이는 거랑 약간 다른 컨셉이고 그리고 이렇게 서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결국은 3D 컬러 코디네이터를 사용한다라는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팔레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는
기존 연구는 이 오른쪽 그림 먼저 보시면 이런 테마에 따라서 뭐 피렌체, 뭐 체리 치즈케이크, 뭐 테마에 따라서 한 여러 가지 디스크리트한 색상만 이제 여러 몇 개만 이제 추려내는 뭐 이런 연구까지 이루어졌는데 기존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팔레트 자체가 이제 컨티뉴스하게 이제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로컬한 컬러까지 고려를 하겠다. 이제 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연구는 이제 이 논문 자체의 장점은 이제 컬러뿐만 아니라 쉐이딩이나 이제 일루미네이션까지 고려를 해서 그 머티리얼에 대한 이제 컬러라이제이션까지 하겠다라는 이제 컨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나중에 컬러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확장성, 이제 디멘전에 대한 확장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리절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 오버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로 에쿠이지션 단계에서는 이제 인터넷 이미지에서 이제 이미지를 획득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과정에서 그 각각의 컬러에 대한 덴시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 핵심 메소드인데 이제 디멘전을 이제 줄이는 과정인데요. 보시면 이제 PCA랑 MDS, SOM 이 세 가지 메소드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애퀴지션 단계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소스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구글 이미지 서치에서 이제 2D 인터넷 이미지도 획득하고 그리고 3D 모델까지 획득을 했어요. 그 이유는 3D 모델에서 획득한 컬러 자체는 이제 일루미네이션이나 쉐이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사되는 빛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컬러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게 나올까 뭐 이런 것까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소스를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무당벌레에 대한 컬러 팔레트를 획득을 할 때 사실 이런 풀 같은 정보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벌 작업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로 이제 바이레트 필터 작업을 통해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바운더리하고 컬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스레졸드를 둬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간단하게 러프하게만 리무벌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각 컬러의 이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되게 단순해요. 이제 보시게 되면 최초에 이제 3D 포인트 컬러 포인트 컬러들을 이제 획득을 한 샘플을 가지고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뭐 255, 255, 255로 이제 16개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덴시티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획득한 이제 덴시티 이제 D를 이제 그 스레졸드를 줘가지고 전체 100%의 컬러 값 중에서 덴시티가 가장 높은 15%의 컬러만 이제 우리는 팔레트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단순하게 스레졸딩만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세 가지의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PCA 과정인데요. PCA는 이제 대부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 성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알고리즘인데 주로 이제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뭐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PCA 성분 하나만 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이 B가 이제 컬러 이제 RGB 뭐 이런 컬러 벡터고요. 그 컬러 벡터에 대한 아까 측정했던 덴시티만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구했고요. 이제 그리고 코베런스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덴시티가 웨이트가 걸려서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제 요거 두 개 성분을 가지고 아이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젠 벡터만 가지고 이제 1D, 2D를 그 벡터만 가지고 1D하고 2D의 성분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리니어하기 때문에 1D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선이 되고 2D는 평면이 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제 러프하게 생각만 해도 이제 조금만 이제 컬러 베리에이션이 복잡해지면 사실 제대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잘 적용이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MDS라고 이제 멀티 디멘저널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이 있던데요. 사실 논문 자체에서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을 다 그냥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 하이 레벨로 설명을 해서 저도 이해를 크게 많이 못했는데요. 그래서 좀 컨셉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래프 컨스트럭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최초에 획득한 컬러 샘플을 가지고 이제 데ን시티를 측정을 했고, 그 측정된 데ን시티를 기반으로 이 데ን시티하고 이 데ን시티의 합을 구해서 그냥 간단하게 평균값을 줘가지고 각각의 그래프에 대한 그 데ን시티의 웨이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 알고리즘인 이제 MDS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엣지의 웨이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컬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약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의 이제 컬러 벡터 B를 2차원이나 1차원의 컬러 벡터 C로 이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데ን시티에 대해서 웨이트를 줬기 때문에 그 웨이트에 따라서 그 n 디멘전 코디네이터에서 이제 스케일링이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샘플 데이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최단 경로에서 이제 그 덴시티에 따라서 여기 이제 스케일링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간격 차이가 이제 유니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유니폼하지 않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컨티뉴스한 이제 매니폴드를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무딩을 걸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n 디멘셔널 컬러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3차원으로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RDF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커널 값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두 개의 그 n 디멘셔널에서 이제 컬러의 n 디멘셔널 컬러 벡터의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스무딩을 걸어주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SM이라는 파라미터는 이제 단순한 이제 스무딩 정도가 걸리는 이제 컨트롤 파라미터고요. 그 컨트롤 파라미터가 높아질수록 이제 그 베리에이션에 대한 이제 하이 프리퀀시까지는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디스컨티뉴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셀프 오거나이징 맨, SOM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마찬가지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신경망, 이제 인간의 이제 신경망을 뭐라 해야 되지? 신경망에 대한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컴페티티브 프로세스에 기반한 이제 뭐 러닝 과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컨셉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영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러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 처음에 이러한 그리드를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시켜줘요. 이니셜라이즈 시켜주고 그 러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컬러가 똑같은 값을 매칭을 시켜주는데요. 이제 매칭을 하게 되면 이제 컬러 하나가 이제 매칭이 되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자체가 그리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네이버후드도 이제 다 이제 점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화 돼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셀프 오거나이징 자기 조직화된 형태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된다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이니셜 데이터를 그냥 랜덤하게 샘플을 받아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컬러 데이터를 애퀴지션 단계에서 획득한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트레이닝 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이렇게 컬러 샘플과 거의 매치가 되는 이제 이런 곡선이나 이런 평면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네, 메소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거의 이제 50% 이상이 이벨루에이션하고 그리고 리절트를 통해서 이제 논문 표현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이벨루에이션 단계에서 각각의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과 곡면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컬러 샘플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제 PCA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리니어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값까지 이제 색상 영향을 획득할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 있었고요. 특히나 좀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서클 형태의 컬러 샘플을 획득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SOM 이외에는 제대로 이제 이거를 컬러 팔레트를 복원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를 이제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애플,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텐츠에 따른 이제 이미지 팔레트를 생성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PC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동그란 이제 사이클릭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SO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잘 이제 복원을 해낼 수 있었는데, 이제 MDS나 PCA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잘못된 컬러 팔레트를 만드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저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컬러, 이제 각각의 이제 총 12가지 컬러 팔레트를 활용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세 가지 메소드에서 1D하고 2D에 대한 컬러 인터페이스하고, 그리고 기존의 방법이었던 RGB, HSV, LAB, 그리고 리듀스드 이제 컬러 팔레트를 조금 줄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 스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살색 영역인데, 파란색 영역까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영역을 그냥 매뉴얼하게 이제 지네들이 이제 커트를 시켜서 이제 그 줄인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측정을 한 것은 맨 처음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스 이미지에서 기존에 있는 이제 컬러라이제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컬러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그 컬러라이제이션 된 이미지랑 얼마나 잘 매칭시킬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컬러 에러율을 지금 이제 계산을 해낸 거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이 없을 때 이제 퀄리티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각각이 따로따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시는 그림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 PCA나 NDS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에러율이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너무 그 컬러 팔레트 자체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내부에서 이제 그 원하는 색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율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5초 안에 했을 때 이제 이런 MDS나 SOM 방법이 이제 더 낮은 이제 그런 에러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시간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원래 기존에 있는 방법이 거의 이제 비슷한 퀄리티를 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기존에 있는 우리의 방법이 이제 짧은 시간에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전문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이제 컬러 셀렉션을 할 때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됐느냐라는 이제 렐러티브 타임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존에 있는 3D 코디네이터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1D하고 2D 이제 기존 새로 만들어진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이제 이미지 크리에이션 타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요걸 갖다가 어느 이미지가 가장 퀄리티가 좋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랭크를 매기게 됐는데요. 이게 이 주황색 그래프가 그 그 퀄리티에 따른 이제 랭크를 측정을 한 거고요. 이제 값이 높을수록 이제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1D하고 2D 이 방법에서는 이제 더 높은 이제 퀄리티를 나타낸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나중에 서플먼트 머티리얼에는 이렇게 p-밸류까지 해가지고 이 값이 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측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컨텐츠에 따라서 1D 또는 2D로 이제 컬러 팔레트에 대한 디멘전을 줄여서 나타낸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구글 이미지 서치에서 그냥 일반적인 쉐이딩이 포함된 이미지하고, 그리고 구글 스케치업에서 받아낸 이제 쉐이딩이 없는 이미지들,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두 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없었어요. 딱히 이게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저가 사람마다 그냥 원하는 팔레트를 선택해라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이제 실험해보니까 퀄리티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은 딱히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저 어노테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아까 그 에쿠이션 단계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초록색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이 무당벌레에서 이런 불필요한 이 초록색 팔레트가 남아 있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저가 손으로 이제 제거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거를 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런 초록색 영역은 없어지고 기존 무당벌레의 주 색깔인 빨간색 영역만 이렇게 남는 이런 팔레트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거는 오픈 서페이스나 이 썬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런 식으로 유저가 어노테이션 한 것처럼 이렇게 어노테이션 된 이미지들을 서치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리저너블한 팔레트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리절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릴레이트 부크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 팔레트를 이제 타임이나 장소로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벽부터 이제 나이트까지 해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이제 다시 이거를 파라미터라이즈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4차원으로 확장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2차원으로 줄여가지고 컬러 팔레트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어두운색 영역이 나타나고요. 이제 동이 트고 이제 해가 지는 이제 그런 시간적 영역에는 약간 빨간색, 그러니까 태양이 보이는 그런 빨간색 영역이 남게 되는 이런 리저너블한 팔레트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가 인터랙티브하게 컬러 팔레트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컬러를 계속 이미지를 추가할 때마다 이제 팔레트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저가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런 팔레트를 자기가 원하는 팔레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제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도 리절트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술 가지고 이제 컬러 스타일라이제이션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사과나 이제 스킨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컬러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랜덤하게 이제 색상을 이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사과 하나하나를 다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이거는 매뉴얼하게 다 세그멘테이션 시켜서 이제 컬러를 다 한번 랜덤하게 바꿔보는 그런 스타일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컬러 압축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컬러 정보가 이제 255, 255, 255 이제 8 곱하기 3 비트가 되니까 그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컬러 정보를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제 RG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 색상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제 압축을 시켜도 이제 이전으로 하지 못한 이런 색상, 그리고 약간 좀 디스크리트한 이런 영역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낸 이제 팔레트 방식은 애초에 이게 불필요한 컬러 영역을 다 제거를 시켰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하면서도 더 리저너블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영역, 화이트 밸런스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포토샵 방법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리저너블한 결과를 얻게 됐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방법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생성을 하고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랑 나눠서 이제 다르게 화이트 밸런스를 이제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가 리절트고 리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자체가 이제 좀 릴라이러블하게 우리가 검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애플로 검색하면 실제 사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컴퍼니 애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저가 알아서 어차피 우리가 유저 인터랙션이 가능하니까 이제 알아서 그걸 골라서 이제 리저너블한 팔레트를 생성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나 아니면 텍스처가 많은 이제 오브젝트에서는 이제 리저너블한 팔레트를 생성할 수가 없다. 저런 식으로 옷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체를 정말 알록달록한 걸로 찍은 걸로 한 것 같은데, 뭐 이제 이거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제 좋은 팔레트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컨트리뷰션은 이제 컨텐츠에 디펜던트한 이제 컬러 팔레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컬러 스페이스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트리뷰션을 냈다고 하네요. 뭐 사실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큰
방법론이나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걸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그 기존에 있던 컬러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한 차원 줄인 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이제 컨트리뷰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확장해서 이제 컬러 셀렉션이나 스타일라이제이션, 압축 그리고 화이트 밸런싱까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이제 퓨처 워크로는 이제 더 고차원의 인풋 스페이스, 뭐 예를 들어서 뭐 BRDF라는 이제 컬러 스페이스가 뭐 대충 제가 알아보기에는 이제 컬러뿐만이 아니라 쉐이딩이나 뭐 일루미네이션 정보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고차원의 이제 컬러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정보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리저너블한 이런 고차원 정보에서도 이렇게 더 디멘전을 낮춰보겠다는 게 이제 퓨처 워크 중에 하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프리비어스 워크에서 설명드렸던 그 컬러 인터페이스 뭐 이것들하고는 아직 비교가 아직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조금 더 조금만 더 리즈너블한 증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퓨처 워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걔네들이 본질적으로 컬러 이미지를 어떻게 더 인간의 컬러라이즈를 시키냐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이런 걸 풀겠다라는 좀 뜬금없는 각오로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팔레트에서 쓰는 우리가 예, 예, 예.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PCA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방법을 이제 다양하게 사용해봄으로써 이제 그건 실험 차원에서 그냥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PCA도 NDAS도 사실 어떤 특정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리즈너블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컨텐츠에 대한 디펜던트가 너무 심하다라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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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RGB 컬러 스페이스. 네. 하나의 단순히 그러니까 네, 네. H 웨이트요? 네. D가 덴시티.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를 이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i번째 오브젝트고 이게 j번째 오브젝트잖아요. 요걸 갖다가 그 n by n의 매트릭스를 생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모든 페어와이즈의 최단 경로를 구한 다음에 그 최단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돼서 이제 이런 밀도가 큰 영역 주변에서는 이제 이게 스케일링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서 이제 더 많은 컨티뉴스한 데이터 복원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네, 컬러 스페이스 디스턴스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웨이트를 엣지 기반으로 걸어주는 네. 네. 이제 일반적인 구글 이미지 서치에서는 이제 그게 없다고 가정하는데 이제 굳이 필요하다면 이제 애쿠지션 단계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벌 과정을 수행한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아까 리절트에서 보여드렸던 이거였나? 이 오픈 서페이스라는 썸 자체가 이런 백그라운드 리무브가 된
이제 이미지 서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네요. 요걸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덥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